오늘의 주제는 질주 본능, 영화 속 배달의 기수들, 바로 오토바이 액션입니다. 뭐라고? 저게 가능해? 내 안에 질주 본능이 꿈틀꿈틀. 바라바라바람, 바라바라바람.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뇌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스트레스 제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질주 본능이 꿈틀꿈틀. 스트레스 해소에는 질주만한 게 또 없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질주 본능, 영화 속 배달의 기수들, 바로 오토바이 액션입니다. 네, 오토바이 질주라고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지 않아요? 아, 있죠. 바로 영화 퀵이잖아요. 네, 제목 정말 잘 지은 영화입니다. 초고속 스피드가 느껴지는 퀵, 그리고 퀵 서비스를 하는 그야말로 배달의 기술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 지금 폭탄을 배달하고 있는 거라고. 영화 내용 속 미션 자체가 30분 내에 폭탄 배달에 맞춰라이기 때문에요. 이 영화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질주를 하는 시원한 영화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오토바이 액션 영화인데요. 그런데 주인공이 탄 그 오토바이를 보면 그 오토바이 비브라늄으로 만들었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뚫고 달리죠. 오토바이 타고 건물에서 건물을 뛰어넘고 폭탄의 폭발을 뚫고 달리고 건물을 뚫고 달리는 등 비현실적인 오토바이 액션을 선보입니다. 시종일관 저게 가능해? 하면서 본 영화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앞뒤로 포위된 터널 안에서 오토바이로 벽을 타고 천장을 한 바퀴 돌아 모두를 따돌리고 사라지는 장면. 그런데 이 장면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2012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레이싱 선수 미하엘 슈마우가 자동차 벤츠 광고에서 벤츠를 타고 이 도전을 해서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나름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게 어느 정도 고증된 부분이죠. 그런데 슈마우의 이 벤츠 광고는 2012년, 퀵의 개봉은 2011년입니다. 그럼 혹시 어쩌면 벤츠 측에서 퀵의 이 장면을 보고 이 광고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뇌피셜을 또 살짝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봤어요, 벤츠에서. 저는 이 영화가 오토바이 액션의 이 퀄리티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블록버스터급의 오토바이 액션 규모도 헐리우드 영화 못지 않은데요. 영화 폭파 장면과 충돌 장면을 위해서 준비한 차량만 50대였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로 20대를 더 주문했습니다. 부서지는 오토바이만도 30대고요. 거의 오토바이 자동차 다 합쳐서 거의 한 100여 대의 차량이 영화를 위해서 희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비도 100억 원 정도인데요. 사실 10년 전에 이 제작비 평균을 생각해보면 정말 큰 금액이에요. 많은 촬영 감독 그리고 무술 감독님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구나라고 박수를 보낸 영화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낌없이 부딪히고 터진다고 생각했더니 정말 100억이면 과감한 투자였네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배우들이 오토바이 타는 장면들이 정말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원래부터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았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이민기 씨는 워낙 라이딩을 즐기는 배우라서 초반에 세지 않은 장면들을 직접 연기해서 소화했을 정도이고요. 김인권 씨와 강예원 씨는 캐스팅되자마자 250cc 대형 오토바이 면허를 새로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오토바이 액션은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또 따로 있죠. 퀵 배달 서비스맨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아는 서울 도심 배경을 질주를 한다는 것도 정말 한몫합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나오고요. 강남 교보 빌딩 앞 나오고요. 한남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당연히 나오고요. 성수대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눈이 익은 곳에서 촬영을 했고요. 위험한 장면은 사실 뒷배경을 CG로 입히는 곳도 꽤 많습니다. 사실 제작비 얘기했잖아요. 이런 CG에도 제작비가 꽤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강예원 씨가 폭탄 때문에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면 안 되니까 이걸 그대로 쓰고 무대 위에 오르잖아요. 오, 맞아요. 헬멧과 걸그룹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딱 알죠. 점핑, 크레용팝. Everybody. 헬멧 모양은 다르지만 찾아보니까 크레용팝이 2012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영화 퀵은 2011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어쩌면 크레용팝이 영화 퀵의 이 장면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크레용팝이 나오기 전에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웃음 코드였었거든요. 크레용팝이 뜨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무대 의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크레용팝도 이렇게 동그랗고 귀여운 거 말고 진짜 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했었어도 굉장히 컨셉적으로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무서운 언니들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 폭주적 언니들. 아, 그렇죠. 그런 컨셉도 괜찮은데? 걸그룹이 이제 걸크러쉬잖아요 또. 폭주족은 나쁩니다. 폭주족은 나빠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영화를 하나의 팬 서비스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올라가요. 정신 씨는요? 저는 정말 데리고 갈게요. 나 오빠죠? 예. 잠깐만요. 해운대에서 극중 이 구조 대원 역을 맡은 이민기 씨가 바다에서 강예원 씨와 사람들을 구하고 본인은 못 빠져나온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해운대를 재밌게 본 이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랑으로 남아있는 두 배우이기도 한데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속편 느낌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둘의 케미가 아주 뿜뿜합니다. 그때 못 이룬 사랑을 다시 이룰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요즘 히어로 영화에서 멀티버스가 좀 유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퀵의 이 장면을 해운대의 멀티버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예원 씨의 명장면 하면 제일 초반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유조차 밑으로 샥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오토바이 액션이 나오는 영화에서 이제 큰 차 밑으로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장면은 시그니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슬아슬하면서도 멋진 폭발 오토바이 장면의 대명사인데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장면이 바로 다크나이트의 오토바이 장면입니다. 뭐죠? There's a Batman. 조커는 트럭을 운전하고 배트맨은 배트포드를 타고 조커의 트럭을 향해 달려가는데 배트맨이 조커 트럭과 충돌하겠다 싶은 그 순간 트럭 밑으로 멋지게 빠져나갑니다. 와, 사실 알고 보니까 조커의 트럭을 저지하기 위해 줄로 덫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죠. 진짜 그 장면은 너무 알죠. 왜냐? 기자로서 회사 입사를 도와준 영화이거든요. 다크나이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신문사 면접을 볼 때 연예 문화부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부서에 제가 투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가 너무 재밌게 봤었던 이 다크나이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나 되게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크나이트 영화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매우 그렇네요. 네. Make your own luck. 다크나이트가 정아 씨의 인생 영화이지만 저한테도 이제 나름의 이제 로망이 남겨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바로 남자들의 로망, 배트맨의 탈 것, 배트포드. 배트맨의 바이크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죠. 신작 배트맨 영화가 나올 때마다 많은 팬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배트모빌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건 다크나이트 시리즈에 나온 텀블러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트모빌이 또 텀블러이다 보니까 또 저도 이렇게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데요? 사실 보시는 이제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용적으로 택티컬한 현실적 무기 느낌이 나죠. 웨인사에서 비밀리에 개발한 군용 무기라는 설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고담치 최악의 빌런 조커와의 대결에서 텀블러가 로켓 공격을 맞고 반파가 됩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나머지 반쪽이 오토바이가 돼서 튀어나가면서 배트포드 액션이 시작되죠. 또 배트포드 하면요. 균형력 갑인 이 두툼한 폐타이어가 상징이잖아요. 여기에 바퀴가 360도 회전도 가능해서 좌우 이동이 가능하고 벽을 이용해서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로 합니다. 제가 봐도요. 진짜 와, 나 저 오토바이는 진짜 한 번은 몰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바이크죠. 여성인 정아 씨께서도 그렇게 생각해서일까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셀리나 역을 맡은 배우 앤 해서웨이의 멋진 질주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앤 해서웨이가 캐드먼 콘셉트로 이 오토바이를 탄 장면은 진짜 압권이었죠. We have 45 minutes to save this city. No, I've got 45 minutes to get clear of the blast radius, because you don't stand a chance against these guys. With your help, I might. 이 장면을 위해서 남성에게 맞게 제작된 배트포드를 이 스턴트우먼이 탑승할 수 있도록 영화 제작진이 여성이 탈 수 있는 정도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앞쪽 전체와 이 뼈대 몇 군데를 알루미늄으로 다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여성용으로 재탄생된 이 배트포드 덕분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탄생했죠. 무엇보다도 이 다크나이트는 조커 캐릭터의 재발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악당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히스레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전까지만 해도요. 히어로와 악당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의 등장 이후에 많은 영화들에서 악당에게 사연을 주기 시작합니다. 악당의 기준을 변화시킨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영화부의 족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영화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입니다. 바로 영화 악녀인데요. 할리우드 반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존윅 3 파라벨룸의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오토바이 액션씬이 나오는데 존윅 시리즈의 체드 스타일스키 이 감독이요. 한국 영화 악녀로 오마주했고 영감을 준 것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아서 정말 잘 만들고 싶었다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Villainous was a great action movie, and they had a great motorcycle sequence in it. The first couple times we watched it, me and my stunt team, my VFX team, were impressed. Like, oh, that was a really cool idea. 악녀로 봐도 존윅으로 봐도 정말 멋지고 도전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액션을 하는데요. 그런데 설상가상 검무술 액션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바로 롱테이크로 이 검무술 액션 장면이 진행이 된다는 거. 무술 감독과 스턴트맨들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의 합이 굉장히 중요했던 장면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요. 첫 장면부터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액션이 정말 강렬한 영화인데 초반에 1인칭 시점으로 VR을 하듯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 실체는 보이지 않고 이 들고 있는 무기만 보이죠. 그리고 카메라 흔들림이 느껴지면서 실제로 내가 싸우는 듯한 이 관객이 이 영화의 직접 주인공이 된 듯한 효과가 압권이에요. 이 초반 8분에 이 영화의 퀄리티가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영화가 끊어 찍은 느낌이 정말 안 나잖아요. 감쪽 같아요. 정말 다들 롱테이크로 찍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 컨티니어스 숏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건데요. 한 씬 한 씬 찍어서 이어 붙이는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한 번에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인데 달리는 오토바이 바퀴 밑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연기자들이 위험하니까 RC카를 이용해보자라고 했지만 이게 감독님들이 아니다, 이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안 다치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대요. 그래서 결국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바퀴 앞까지 찍고 오토바이 밑에서 다음 빼는 것까지 찍은 다음에 이어서 붙인 장면이라고 합니다. 제작진들의 고민과 혼신의 노력이 느껴지는 명장면이죠. 특히 정병길 감독이 액션스쿨 출신 감독이라 이번 영화에 자신의 액션 노하우 모든 것을 쏟아부은 느낌이에요. 이 장면에서 헬멧을 쓰고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김옥빈 씨도 오토바이 액션씬에서 대역 없이 액션을 소화했다고 해요. 사실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취미인 것으로 유명한 배우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병길 감독도요. 김옥빈 씨의 이 액션씬 중에서 만족했던 이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게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서 건물 외벽을 기어오르면서 했었던 이 액션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달리고 있는 이 버스 뒷문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액션을 했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명장면으로 꼽았다고 해요. 여배우들이 오토바이 액션씬을 하면 의외성 그리고 반전의 그 충격이 있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여성 바이크 오너 드라이버의 원조가 누굴까요? 바로 이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킬빌 1편의 우마 서머. 학자면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는데요. 이소룡의 노란 트레이닝복. 트레이닝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추리닝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긴 이건 하는데 추리닝이다. 추리닝이지. 노란 추리닝을 입은 할리우드 배우 우마 서먼이 나오는 포스터부터가 화제였죠. 이 영화는 오토바이 액션 장면이라기보다는 주인공 키도가 적 오렌 이시를 추격하는 정도의 장면인데요. 이때 오토바이의 색도 노란색과 검은색의 조합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저는 이 영화가 이소룡을 오마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Let's roll, Kato. 이소룡이 그린 호넷의 케이토 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해 서운했다라고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소룡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노란 추리닝을 입은 주인공이 이소룡의 아픈 기억인 케이토 가면을 쓴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종차별을 당해 서러웠던 이소룡에 대한 헌사이자 복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뇌피셜을 해보는데요. 오토바이 액션도 액션이지만 이 영화에서 안 보고 넘어가면 섭섭한 명장면이 있습니다. 키도가요. 와, 1대 10 아닙니다. 1대 20 아니에요. 1대 70의 야쿠자를 대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So, Oren, any more subordinates for me to kill?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 펄프 픽션을요 10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야쿠자가 싸우는 장면만 8주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 자체를 얼마나 공들여서 촬영했는지 알 수가 있죠. 킬빌 1이 여성 바이크 드라이버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다면 그야말로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문 남성들에게 바이크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원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바라바람 바라바라바람 달리라예. 과거 세계에 아무것도 안 걸친 터미네이터가 오게 되는데 항상 올 때 맨몸으로 와서 터미네이터가 가장 먼저 하는 게 I need your clothes, your boots, and your motorcycle. 폭주족의 옷을 빼앗고 오토바이를 뺏는 거죠. 그리고 선글라스도 빼놓지 않고요. 이때 터미네이터가 타는 오토바이가 바로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입니다. 이 영화 때문에 할리를 알게 된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2가 1991년에 개봉했고 이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가 1990년에 첫 선을 보인 모델이었으니까요. 얼마 전 팻보이 출시 30주년이어서요. 2,500대 리미티드 에디션을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2,500대가 순식간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이걸 탄 아놀드의 모습을 본 남자라면 누구라도 이 바이크를 가지고 싶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토바이 하면 속도감이잖아요. 이것을 인간에게 느낀 첫 영화이기도 합니다. 티천이 아주 전속력으로 뛰면 진짜 빨라요. 분명히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빨리 달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티천에 연기한 이 로버트 패트릭은 쥐치면 안 되는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 전에 전력 질주로 연습을 할 때 코로만 숨을 쉬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입금 전후 체력이 가장 달라진 배우가 아닐까요? 그럼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입금 후 사격 연습을 했을까요? 존 코너를 구하고 뒤따라오는 차바퀴를 쏘는 장면이 있는데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윈체스터 라이플을 한 손으로 멋지게 장전해서 쏩니다. 그런데 이때 폭발하는 건 자동차가 아니에요. 바로 멋짐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이렇게. 바라바라바람 바라바라바람 달리라예. 재밌는 것은 이 어린 존 커너 역을 맡은 배우 에드워드 펄록이 촬영하는 6개월 사이에 키가 훌쩍 컸대요. 실제로 사막신에서 이 존 커너가 나오는 씬이 있는데 6개월 사이에 이 아이가 너무 큰 거죠. 신장 차이가 처음보다 꽤 많이 나서 구덩이를 파서 하반신을 어느 정도 묶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변성기. 그래서 이 영화의 대부분이 더빙으로 나와 있는 목소리입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오피셜인 것 같네요. 오늘의 최고다우션 질주 본능 영화 속 배달의 기술을 주제로요. 오토바이 액션이 있는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드레날린도 배달해드립니다. 유튜버 미노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콩당 빠져보션!